네, 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린치핀의 화법특공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노련한 세일즈맨은 질문을 한다라는 주제로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 본본분들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일단 제가 본부장이 나눠드린 이 노련한 세일즈맨은 땡땡을 한다라는 그 글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이 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건데 1, 2, 3, 4, 5, 6, 7, 8, 9로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재현, 병선, 현영, 영근, 혜지, 지은 이제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노련한 세일즈맨은 땡땡을 한다. 여러분들 1번 SNS에 조던 벨포드라는 사람의 짧은 영상이 있어 보게 되었다. 그는 주가 조작꾼이었다가, 즉 사기꾼이었다가 세일즈 강연으로 억만장자가 된 인물. 그의 말 중 이 부분이 인상 깊었다. 초보 세일즈맨의 실수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조던 벨포드가 누군지 아세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누구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맞습니다. 바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주인공이죠. 네. 실제로 이 사람은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실형까지 산 사람이에요. 즉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출소하고 나서 세일즈 강연으로 실제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분과 실존 인물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실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일즈의 이제 전설인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초보 세일즈맨의 실수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2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세일즈 초보는 자신이 가진 상품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상대가 뭐가 관심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니 세일즈가 될 리가 없다. 그는 말한다. 판매의 핵심은 첫 번째 알아내는 것이다.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라. 초보 세일즈맨은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 한다. 누가 관심 있는지, 관심 없는지 상관없이. 네, 자, 3번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네. 예전에 한 자기 개발 코스의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과정 중 그 코스를 타인에게 설명해서 소개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고 등록까지 유도하는 과제가 있었다. 사실 상업적 의도가 분명하고 나는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워낙 좋았기에 후반에는 참여했다. 네, 자, 4번. 주위 훈련생들을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도 초대나 등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심플했다. 이 과정 너무 좋아요. 소개 세미나에 참석해보세요. 자, 5번. 나는 성향상 부탁, 요청을 잘 안 한다. 이에 세일즈 또한 싫어하지만 재능은 있다. 젊은 시절 신앙에 몰입한 때가 있었다. 전도를 할 때면 항상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을 인도했는데 나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접근했다. 일단 만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상대가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았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연결시켰다.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방법론을 대략 만들어 그 과정에서 나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었다. 좋습니다. 2번. 세일즈는 생짜를 설득해서 억지로 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솔루션과 매핑되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단지 상대가 그런 니즈와 욕구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한 가장 파워풀한 툴은 질문. 그리고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자, 7번.
이는 꼭 세일즈뿐 아니라 일과 삶에서도 적용된다.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유사하다. 리더는 많이 준 것 같은데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 또한 매칭이 안 된 것이다. 회사는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다. 좋습니다. 자, 비싼 골프채를 선물하지만 상대가 골프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헛수고일 뿐이고, 좋은 와인을 선물했지만 상대가 와인이나 소주나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의 가치가 상대에게 극대화되려면 상대의 필요와 내가 주는 것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같이 질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제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많은 이 세일즈 노하우 강의를 하면서 영업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영업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분들의 차이점을 굳이 해보자면, 영업이 힘드신 분들은 끝없이 설명만 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만 하고 끝나요. 즉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펜이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3개나 나오고요. 내구도도 좋고요. 원래 이거 1,000원짜리인데 제가 800원에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보라 색깔인데 이게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다. 이걸 이제 우리 금융 세일즈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상품이 납입 면제 기능이 좋고요. 안보험은 더 싸고요. 여러 가지 담보가 들어가고요.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 상품에 대한 설명만 하는 거예요, 굳이. 근데 그걸로는 세일즈를 잘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가 고민인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부터 체크해요. 그것과 그렇지 않게 하는 거에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작은 질문이라는 요소를 세일즈에 딱 접목을 시켜보면은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지은 FA님한테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우리 지은 FA님은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아주 소중한 따님분이 계시죠. 이걸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있어. 근데 어린이 보험을 얘기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뭐가 더 좋고,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고, 보장은 더 늘어나고, 물론 거기에도 매력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설명해서 끝날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 거죠. 지은 FA님, 지은님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가 있으시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한 거야. 쉽죠?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재현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중에서도 또 특히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부모님? 네.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신가요? 건강, 어느 정도 지병이. 지병이 있으세요? 네. 어떤 지병이 있으세요? 고혈압이. 고혈압이 있으세요. 고혈압은 유전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고혈압이면은 그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렇게 연결돼서 나중에 크게 아프실 수도 있고,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이어지면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건 같이 알고 계세요.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네. 자, 보세요. 별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뭐야? 물건으로 해도 돼요. 사람으로 해도 돼요. 뭐든 상관없어. 근데 일단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뭐든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뭔가는 있을 거니까.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가족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그냥 그걸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를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세일즈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일즈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안 물어봐요.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니? 이런 것들을 안 물어봐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대로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고개는 끄덕여. 근데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득이 안 됐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있대요.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왜 제일 소중해요? 내 가족이기도 하고 나는 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가족이 그래서 소중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요. 왜 소중해? 어떤 존재야?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센 스스로에 대한 설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좀 잘하면서 세일즈의 고수? 세일즈의 고수 정도는 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그게 소중할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세일즈의 이제 더 어떤 신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런 걸 굳이 내 입으로 설득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스스로 얘기하게끔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만 하면 본인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떤 거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상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나한텐 지금 내 자녀가 제일 소중하고 그 자녀가 나한테 왜 소중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난 뭐 할 수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얘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한 보험을 제안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자녀잖아요. 우리 지은님한테는, 재현님한테는, 뭐 부모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만약에 그 자녀분이 불행하길 바라시나요? 행복하길 바라시나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불행하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인드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니즈 환기를 스스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끌고 왔어.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늘상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뭐 이제 15세 미만밖에 뭐 가입이 안 되고 납입 면제 기능이 더 좋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소중한 자녀분을 위해서 지금 300만 원 버시는데 자녀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지금 자녀분의 보장을 제대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자녀분이 커서 20살이 됐을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일은 시작을 하겠죠. 사회 초년생으로서. 친구들은 부모님을 정말 잘 만나서 200만 원 버는 거에서 본인이 보험료 낼 필요도 없고 왜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었을 테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노트북을 살 수도 있고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은님의 자녀분은 지금 지은님이 제대로 준비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200만 원 버는 거에서 10% 정도는 더 안 좋은 스펙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위해서 지금 지은님이 3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니까 5% 정도, 즉 15만 원 정도를 평생 이 소중한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을 미리 기둥을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자녀분의 인생이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고 그 돈을 아껴서 자녀분은 유학도 갈 수 있고 어학연수도 갈 수 있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장을 분석하고 준비해 드리는 게 과연 의미가 없는 일이겠냐. 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이 보험이 더 싸니까 납입 면제 기능이 더 좋으니까 암 진단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임팩트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소중한 무언가를 내가 얘기하면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더 임팩트가 있나요? 두 분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서 전자가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문제는. 그럼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제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을 만큼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스크립트대로 해야지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대본 읽기도 바쁜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 대본 읽기도 바쁜데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 어떤 플로우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여유 있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질문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활하게 A to Z까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섞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질문을 섞지 않으면 설명만 하는 거지 설득은 못하니까. 지금 아까 재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정말 작은 부분이겠지만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 그냥 보장 범위 넓은 게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늘어놓는 것보다 내가 이 팩트를 알게 됐어. 이 사람 가족력이 있네? 어머니, 아버지가 지병이 있는데 그게 고혈압이래. 평생 약을 먹어야 돼. 그럼 그걸 내가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고혈압 때문에 평생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좋아 보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 마음 아프지 않나요? 그러다가 계속 약을 드시다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못 드시게 되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걱정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고혈압이지만 이게 발전해서 고혈압이 뭔지도 설명을 해주고 발전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렇게 혈압 관련된 질병들, 고혈압 환자는 이런 혈압 관련된 질병들에 발병될 확률이 약 20배가 일반인보다 높다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면 걱정 안 되세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나도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계신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로 보장이 다 커버가 되는지 이건 정말 내 직접적인 나의 일이 될 텐데요. 왜? 다른 사람이고 아무렇게도 않게 건강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런 걸 지켜보는 부모님, 그런 약을 드시는 부모님을 지켜보는 본인의 마음이 아프다면서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아가서 부모님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한번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귀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너 뇌출혈 가지고 있는데 이 뇌출혈이라는 게 뇌혈관 질환보다는 보장 범위가 적고 별로야.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을 질문을 해서 끌고 와서 그 상황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그냥 모든 사람 만나서 설명하는 흔하디 흔한 얘기가 아니라 내 상황에 처한 나의 이야기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거냐면 지금 전쟁 났죠. 이스라엘이랑 그 하마스 거기랑 전쟁 났죠. 그래서 유가 급등하죠. 그거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유가 급등하든 말든? 관심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가에 투자를 하고 있어, 내 전 재산을. 그럼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야. 사람은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 상황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세일즈의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화법이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다 알려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본질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일즈를 잘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뭘 해라? 그렇죠. 질문을 해라.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병선이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보장이라든가 저축을 플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 AP도 했어.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번 아무거나 해보세요. 스스로 깨달아 봐야 되니까.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진짜 리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막 우물쭈물하는 느낌으로 하진 않겠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제 아내가 그렇겠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일상 대화인데 이게.
아니, 그냥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병선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소중한 물건이라든가? 네. 어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네. 왜 소중하세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저를 잘 열심히 키워주셔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러면 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건강도 좀 안 좋으실 수 있는 나이고, 뭐 여러 가지. 네,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아, 그래요? 관절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뭘 걱정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상담을 할 때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2시간, 3시간 이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처음에 만났을 때 AP하고 자기소개한 다음에 근데 병선님 혹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대답한단 말이야. 그 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걸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뭔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질문을 안 해서 어려운 거고, 영업이 쉬운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해서 쉬운 거예요. 왜? 나 혼자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해주고 또 한 번 물어봐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설명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설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뭘 걱정하는지를 알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이 관심 없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질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세일즈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잘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다.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왜? 뭘 외워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 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야?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쵸? 무슨 뭐 보험사 코드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일상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훨씬 더 상담을 잘할 수 있고, 이 일상 질문을 많이 하지 못하면 고객이 앞에서 고개는 끄덕끄덕 얘기했지만 실제로 날 선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한테만 맞는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사를 외우듯이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 거고, 그건 이 사람한테 자기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유가에 투자하고 있었으면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막 진짜 뭐 지상군을 투입을 하는지 이런 거 막 뉴스 기사 엄청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먼 나라 이야기겠구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도 똑같아. 너 부모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너도 이렇게 걱정이 되겠다. 이거를 스스로 우리가 대화를 했어.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기억하시죠? 부모님도 이렇고. 이렇게 하면 자기 이야기니까 잘 들어. 근데 그게 아니면 관심이 없어. 우리 영근 FA님이 물론 상담 굉장히 잘하시지만 암 얘기만 하고 뇌혈관, 심혈관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나마 암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생각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수의 방법이라는 거야. 제일 그거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물어봐?
제가 이제부터 보장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할 건데 보장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암, 뇌혈관, 심혈관이다. 암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뇌혈관은 이런 거고 심혈관은 이런 건데 그중에서 혹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라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둘 다 암이 아니라 고혈압이야. 그러면 내가 사전에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런 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한 순간 암이 아니라 뇌혈관, 심혈관이 더 걱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걸 파악하면 이 사람한테 맞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파악을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이런 게 더 걱정인 사람인데 나는 암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상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병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인데 관절이 안 좋대. 그럼 암, 뇌, 심이랑 일단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뭐 뼈관절 연골암 이런 건 있지만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뭘 더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케어를 내가 해준다라고 했을 때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럼 접목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알아. 그럼 접목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선물 줄 때도요. 제가 만약에 지은 FA님이 내 고객이야. 근데 내가 지은 FA한테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무슨 선물 제일 주는 게 좋아요? 여성 취향에 맞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니에요. 어? 그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내가. 그 상황이에요. 그럼 뭘 주는 게 좋아요? 이분의 자녀를 위한 선물을 주는 게 이분한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애기들 장난감이라든가? 그렇죠. 너무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 선행상도요. 제가 선행상 우리 선정되신 최근에 우리 현영 FA님이 선정이 됐지만 선행상 되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 직접 고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골라서 줄 수도 있다고. 근데 굳이 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쓸모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그런 선물을 내가 해줬어요. 그럼 그걸 쓰면서 계속 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영 FA님이 제가 이제 콜포메이션 DB를 선택해서 3건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보너스 선행상으로 드린 콜포메이션 DB로 약속을 잡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나중에 그 계약으로 후기 남길 때 본부장님이 선행상으로 주신 DB에서 좋은 계약이 나와서 돈을 벌게 됐고 이렇게 후기를 남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질문의 힘이라니까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 상담을 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빨리 이것만 깨우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일상 대화 물어보려고 했는데도 어색한 이유가 실제로 고객 만나면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내가 할 말을 까먹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질문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내가 연습이 많이 돼 있다라면 플로우를 잡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던 어떤 얘기를 하던 거기에 대해서 일부의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내 상담의 플로우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그냥 구현해내는 연습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시나리오 읽기에만 급급하니까. 그래서 저는 막 SNS에서 본인이 영업 잘하네, 어쩌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이런 거 물어봐요. 그 세일즈 잘하시는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막 잘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세일즈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대답을 한다.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세일즈 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즈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세일즈예요. 왜? 질문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거 달달 외워가지고 설명 기깔나게 잘해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직 그 사람의 이야기여야만 해. 네. 오직 그 사람의 이야기여야만 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해? 질문밖에 없어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혹은 지금 저축하고 계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영 FA님이 저축을 한대.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대요. 그럼 또 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저축 왜 하고 계세요?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기가 뭘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축 왜 하고 계시나요? 우리 현영님은. 뭐 여행이라도 가려고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해외 쪽으로. 뭐 해외가 되게 많잖아요. 뭐 아프리카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동남아도 있고. 유럽 쪽으로요? 저도 유럽 한번 갔다 왔는데 유럽 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친구들끼리? 유럽이면은 특히 어떤 나라로 가보고 싶으세요? 세세한 계획까지는. 아, 세세한 계획까지. 나중에 유럽 갈 때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유럽 너무 좋거든요? 유럽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유럽 가면은 이제 몇 개국을 투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럽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가도 비싸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한 1,500에서 2,000 정도 있어야만 유럽 여행을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한 5개 국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응이 좀 시큰둥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이끌어가면 돼. 1,500에서 2,000 정도 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 갈라 그러는데 마침 그때 내가 아파. 맹장이 터졌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 든대. 이제 나 5년 돈 모아서 당장 비행기 이제 끊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이라면 현영님은 당장 맹장 수술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장 부여잡고 유럽 여행 가실 거예요? 맹장 이 수술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현영 FA님이 반응이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고객분들보다도 시큰둥한 예를 들어 반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당연하겠죠. 응?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현시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행이든 집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가치를 발현시킬 때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는 치료비에 쓰게 된다라면 그 돈을 모으기까지의 시간도 날린 거고 돈도 날린 거고 내 꿈도 날린 거죠. 내 인생의 중요한 3가지를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팠을 때 보장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월급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서요. 거기에 한 5%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질문을 통해서 너 뭐 하고 싶니? 너한테 소중한 가치가 뭐야? 아, 너 그런 계획을 세웠어?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요렇게 해서 지금 요 정도로 보장이 되면 어떨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짧은 대화 안에서 질문을 6번을 했고 6번 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5분 안에 사람을 설득시킬 때 막 여러 가지 설명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불과 현영 FA님과 제가 얘기한 시간은 5분밖에 안 돼요. 하지만 5분 동안 나는 현영 FA님이 뭐 하고 싶은지, 누구랑 하고 싶은지, 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파악했잖아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걸 끄집어냈으니까 이렇게 클로징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릿속에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많이 질문을 해보세요. 응? 누구한테나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혜진님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5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 저축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10만 원이요? 10만 원도 가치 있잖아요. 1년이면 120만 원. 이거 뭔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어. 10년이면 1200만 원.
물론 저축을 더 하시면 좋겠지만 그럼 10만 원씩이라도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강아지를 위해서나. 아, 네네. 아, 강아지나 집을 위해서 나중에 강아지가 아팠을 때 치료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파악했어. 그럼 여러분들 펫보험 팔기 쉽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중에 집을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월세를 살고 계신데 전세로 가려면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뭐 저축은 더 늘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았는데 이제 딱 전세로 가려고 이제 전세로 간다 했는데 내가 아파 아니면 내 가족이 아파 병원비 써야 된대. 그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단돈 5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내 꿈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 정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클로징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처음에 AP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무조건. 이 정말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의 상담의 퀄리티를 너무 많이 바꿔놓을 거예요. 제발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련한 세일즈맨은 뭘 한다?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담 효과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단순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순간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 되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하게 할 수 있는 질문 AP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현님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가장 힘든 일이 뭐였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암내심 설명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족력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2번, 3번의 질문을 더함으로써 완전한 우리만의 대화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킬만 익힐 수 있다면 누구라도 상담을 원활하게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영근 대표님 여기서 이 영상 딱 저장해 주시고요.